자연치아를 이렇게 그냥 쉽게 빼버리고 그냥 임플란트 심었을 때는 전체 치과 시장에서는 정말 마이너스인 거예요. 정말 멍청한 짓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빼고 그냥 막 심을 수가 있어. 임플란트를 정식화로 한다는 건 임플란트 심림이 쉬운 건가요? 그렇죠. 싸게 임플란트를 심는 병원의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쉽게 자연치아를 뺀다, 또 쉽게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받은 사진인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해요. 요즘에 정말 이런 시대구나 싶습니다. 아래쪽 보면 자연치아, 임플란트는 누가 봐도 그냥 인공적인 색깔이에요. 자연치아는 누가 봐도 자연스럽죠. 이렇게 생긴 이 자연치아를 아래쪽을 싹 다 빼고 그냥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자연치아를 빼는 거를 쉽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치료하고 관리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수가가 싼 병원에선 일단 빼자, 일단 심자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아깝냐면 사실 돈으로만 보더라도 자연치아를 그대로 애지중지 아껴가면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돈이 더 돼요. 자연치아는 주기적으로 잇몸치료 해드려야지, 잇몸치료가 잘 안되면 잇몸 수술도 해드려야지, 식용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패이면 떼울 수도 있지, 충치가 좀 생기면 떼우지, 내진 다음엔 인레이 해야지, 인레이 끝나면 크라운도 하지, 크라운 하다가 신경치료도 하지, 기둥도 박지, 잇몸치료는 계속적으로 해드려야지, 불소도 할 수도 있지. 정말 자연치아를 애지중지하면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게 다 돈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돈인데 치아를 확 빼가지고 심었어. 40만원, 50만원 저수가 딱! 끝이잖아. 그걸로 걔는 끝난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게 또 문제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재수술하면 큰 돈이 되겠고, 하지만 자연치아를 이렇게 그냥 쉽게 빼버리고 그냥 임플란트 심었을 때는 전체 치과 시장에서는 정말 마이너스인 거예요. 정말 멍청한 짓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빼고 그냥 막 심을 수가 있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환자한테도 득을 주면서 나도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뭐다? 쉽게 뺀다, 쉽게 심는다. 내비게이션 디지털 임플란트 혹은 내비게이션 서지컬 스텐트 디지털 임플란트, 뭐 여러 가지로 말은 붙일 수 있는데 우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좀 유행을 했어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업체에다가 환자의 정보를 보내면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임플란트를 설계하고 심으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 단계가 없이 그냥 그 틀을 딱 껴놓고 숭숭숭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한 5개 심는다? 30분? 임플란트 8개에서 10개 심는다? 1시간 안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와, 기술이 뭔가 대단하구나, 내가 수술 시간이 짧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작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틀에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 위치들이 있잖아요. 심고 여기 옆에 사진을 보면 뼈가 상당히 널찍해요. 위쪽에서 밑으로 갈수록 더 쫙 퍼지면서 뼈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뼈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뼈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주변의 뼈도 평탄하지도 않아요. 뼈가 높낮이도 사방으로 또 다르고, 그리고 뼈도 폭이 얇아요. 그런 곳에 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주변으로 뼈가 풍부하게 감쌀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치아나 옆에 있는 임플란트나 밑에 있는 하치종 신경이나 위쪽에 상악동이라든가 가끔은 코도 있고 코 바닥, 이런 데와 충분히 거리를 주고 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고 깊이도 중요하고 주변 조직들도 살펴야 되고 필요하다면 뼈이식도 해야 되고 10가지, 20가지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뼈가 항상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심어라, 우리가 이런 걸 운동장 같다 그러거든요. 운동장 뼈에다가 막 심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잇몸을 많이 열어 수술하는 게 부담스러우시거나 혹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셔가지고 또 잇몸을 여는 것이 또 위험 요소가 있다거나 혹은 여러 개를 심는 것 자체를 조금 많이 두려워하신다거나 아니면 뼈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는 내비게이션에 써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 이런 경우에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이거를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나는 그냥 빨리 심을 거야 하고 내비게이션을 써버리면 그냥 거기서 부작용은 그냥 마구마구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 분석해서 가져온 거니까. 하지만 이 스탠트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도 생기고, 그리고 항상 고정하는 것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옆에 치아가 단단하게 있어서 거기다 고정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조직에다 고정해야 될 게 됐거든요. 그럼 또 움직여요. 거기도 오차가 생기고 또 심을 때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오차가 모였을 때 단 0.3mm, 0.5mm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임플란트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골 소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잘 쓰시는 거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게 어려운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심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를 심고 하나를 심었는데 각자를 봤을 때는 잘 심었어요. 근데 계단처럼 돼 있죠. 옆에 건 여기 있는데 옆에 건 여기 있어요. 다 좋아요. 깊이도 좋고 방향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도 계단처럼 돼 있으면 또 뼈가 먹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참 고려사항이 많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뼈가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어요. 와, 무슨 모래시계처럼 생겼죠. 위쪽에서 봤을 때는 뼈가 좀 풍부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려갈수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공간들이 생겨요. 이거는 바깥쪽으로 너무 치우쳐 심어도 뼈가 높고 안쪽에 치우쳐서 잘못 심게 되면 이 오목한 구조물 속에는 뼈 바깥으로 지나가는 혈관신경들이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큰 부작용 합병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생각해서 심어야 할 요소들이 많죠? 부작용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은 쉽게 말해서 뼈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녹으면 주변의 잇몸도 따라 녹아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고,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는 통증이 생긴다라는 거고 주변 조직을 또 파괴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주기적이고 계속적인 급성과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만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급성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고 치료했지만 또 염증이 생기고 아우 괴로워 반복되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만성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만듭니다. 증상이 그래도 자꾸 나타나면 꼭 괴로워하다가 결국 염증도 치료하고 염증도 관리하겠죠. 계속 치료를 하니까 그러다가 아우 안 되겠어 하고 뺀단 말이에요. 증상이 뚜렷하게 없는 만성이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뼈가 그대로 구덩이처럼 크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뼈는 계속해서 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왔는데 아래턱 뼈에서 이 치아를 받쳐주고 있는 뼈의 거의 절반 정도가 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거를 잘 보면 밑에는 아래턱 신경이 지나가죠. 염증이 계속되면은 신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 염증이 옆에 치아를 건들게 되면 옆에 치아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뼈가 녹아서 옆에 벽들이 다 무너지는 수평골 소실이 일어나게 되면 다음번에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5년, 7년, 10년 쓰다가 뭐 이제 뺄 때가 됐네 하고 뺄 수도 있지만 주변 조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다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큰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사진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임종하시기 한두 달 전부터 이 구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통증으로 괴로워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증상이 없이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임플란트 주위염 부작용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머리를 연결해 놓기 때문에 임플란트 뿌리를 다 감쌀 정도까지 염증이 생겼어도 임플란트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시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왼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폭탄이죠.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그냥 적당히 괜찮을 때는 염증 덩어리를 갖고 그냥 살아가는데 임종 직전이라는 건 모든 컨디션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기저질환도 생길 거고 그 즈음 돼서는. 그러면 이 염증이 갑자기 폭탄처럼 작용하면서 온몸에 오히려 합병증을 만들기도 하고 큰 통증과 고통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만드는 게 임플란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심어놓은 거를 보면 위쪽의 임플란트는 이 정도면 양호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에서 목에서 머리로 연결되는 곡선도 좀 자연스럽고 충분히 깊게 잘 넣었고 방향도 좋고 그래서 괜찮은 임플란트처럼 보여요. 근데 아래쪽은 처음에 설계해서 심을 때부터 벌써 깊이가 충분하지 않고 방향도 거의 뭐 임플란트끼리 키스할 정도로 바짝 붙여놨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로 그 뿌리 위쪽에서 보철물이 자극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요건 두 개가 또 너무 붙어 있어요. 결국 부작용의 시작은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기 시작하는 것부터 거기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뼈가 녹는 그 스위치 온 그거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들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내가 임플란트를 심은 게 잘못됐다면 빼고 다시 심어드려요. 만성적으로 방치하게 됐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잘 심고 좋은 보철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환자 케이스를 볼까요? 다른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임플란트를 심고 어느 정도 임플란트 부작용,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골소실을 가지고 오셨어요. 분석해 보자면 비행 접시 같이 생긴 기둥도 있고 충분히 깊게 넣지 못했고 혹은 보철물이 너무 뼈를 자극하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결국 골소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작은 어금니는 이제 재수술을 할 때가 돼서 먼저 여기부터 해드렸습니다. 제가 한 임플란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잇몸 치료로 관리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벌써 뼈가 녹기 시작한 거는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가 뿌리 끝까지 뼈가 녹게 돼서 이것도 더 놔두면 다음에 재수술이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렇게 뼈가 녹게 되기까지 환자분도 불편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도 재수술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적용된 그런 좋은 임플란트를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 이가 또 뼈가 녹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바꿔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위아래는 제가 넣어드린 임플란트로 다 재수술로 교체가 되었고 충분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골소실 없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방이라는 것은 잘 심는 거예요. 보철을 잘 올리고 꾸준하게 병원에서 갖추어진 관리 시스템으로 환자를 리콜해서 정기검진으로 오시도록 권유를 해서 계속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을 잇몸 치료하고 불량한 보철물을 수리하고 하면서 관리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도 왼쪽은 결과적으로 또 뼈가 녹아가다가 재수술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뼈가 녹는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즘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많이 내원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흥미있는 주제로 재미있게 좀 에너지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약간 무거운 분위기의 촬영이 된 것 같아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저의 생각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정말로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